38쪽 대단원 종합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1. 지도에 가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울릉도네요. 독도네요. 가는 나는 마라도에서도 아래로 한참 내려갔죠? 이어도군요. 자, 그럼 1번 가의 영의 설정은 통상기선 맞죠? 동해의 대부분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통상기선이에요. 2번 가에서는 맑은 날 육안으로 울릉도 보이는 거 맞고요. 자, 나에는 이어도에는요,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돼 있어요. 4번, 연평균 기온은 남쪽에서 높게 나오겠죠? 나가 높아요. 조경수역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으로 가 근처는 조경수역이 맞겠지만 나는 온전히 난류만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틀린 것은 답이 5번이 틀렸군요. 자, 다음 글에 땡땡땡에 대한 설명을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면 땡땡땡이란 땅을 인간에게 생명력을 준 살아있는 생명체력이다. 풍수질이구나. 자, 그러면 기억. 조선시대 한양의 도읍지 선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거 맞아요. 자, 고려 조선 때 되게 풍수지리가 큰 영향력을 행사했거든요. 그다음에 니은 국토의 잠재력을 높이고 경제적 효율성 이거 아니겠죠.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잘 살아가자 혹은 자연의 어떤 흐름에 인간이 맞춰 살아가자 이거에 가까우니까요. 니은은 틀렸어요. 디귿 산줄기의 흐름 바람과 물의 흐름 등을 파악해서 좋은 터를 찾아 딱이네. 디귿 맞아요. 리을 자연현상과 인간생활 관계를 실용적이고 실증적? 아니죠. 우리가 봐서 약간 풍수지리에서 땅을 따라 기가 흐른다는 것은 뭔가 증명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리을 틀렸어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요. 3번 지도는 우리나라 주변의 수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A는 직선기선 아무튼 통상기선 아무튼 이거 영해죠. 자 A는 영해 그리고 B는 한중 잠정 조치 수역 C는 한일 중간 수역 자, A는 우리나라 영역으로부터 기선으로 최대 12해리까지 설정됐다. 맞죠? 모든 나라는 최대 12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어요. 2번 B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어업자원에 대해 공동으로 보존 관리한다. 맞아요. 한중 잠정조치 수역은 두 나라의 경제 수역이에요. 3번 C는 우리나라 일본 간의 협정으로 정해진 수역이다. 맞아요. 다음에 기역은 내수에 해당하고 기역은 직선기선 안쪽에 바다니까 내수 맞아요. 이해 상공도 당연히 영공이죠. 자, 내수는 사실상 영토에 가깝다고요. 자, 영토와 영해의 위쪽 하늘은 다 영공이니까 4번 맞아요. 자, 니은에서 가장 가까운 영해 기선은 통상기선이자 자, 니은이 지금 딱 봐도 대한해협이죠. 대한해협은 보다시피 직선기선이에요. 다음에 5번 틀렸네요. 다음은 지리 골든벨의 한 장면이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래 제시된 내용은 모두 어떤 지도와 관련됩니다. 해서 보니까 중화사상, 내대륙, 외대륙, 도교사상, 상상 속의 지명, 천화도네요. 자, 그렇다면 지도 제작의 최초로 백리척 사용한 건 동국지도고요. 조선 초기의 국가주도로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건 천화도니까 4번 주로 조선 중기 이후 민간에 제작된 관념적 세계지도이다. 4번이 맞아요. 자, 5번 가나 지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면 가 8도 총도 나는 삼국 접양 지도 1번 가에 있는 백두대간이 산줄기로 표현되어 있다. 자, 가의 지도는 보니까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선들, 즉 강만 표현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나는 조선과 일본의 영토를 각각 다른 색으로 표현했다. 맞아요. 그리고 울릉도 독도가 노란색, 즉 조선의 지도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가는 우리나라, 나는 일본에 제작되었다. 맞고요. 가 나에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인식이 담겨져 있다. 맞아요. 자, 그러니까 5번 문제의 답은 5번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서 니은, 디귿, 리을이 맞는데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삼국 접양지도 이런 것은 시험 문제 안 낸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는 이번 1차 고사 때는 안 나오겠네요. 지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대동여 지도죠. 자, 그러면 기억. 제주와 애월 사이로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이 흐른다. 자, 애월과 제주를 보시면
직선으로 쭉 부서져 있고 거기에 점이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찍어져 있으니까 10리, 20리, 30리, 40리 좀 넘나 보다. 아무튼 여기에는 지금 두 줄짜리 선으로 돼 있는 가항 하천이 아예 없어요. 따라서 배가 다녀서 하천이 흐르지 않아요. 자, 니은. 제주도에서 여울까지 최단거리로 가려면 한 개 이상의 고개를 넘어야 된다. 고개를 넘는다는 건 산을 넘는다라는 뜻으로 보니까 제주도에서 강 하나 넘고 두 개 넘고 다음에 산줄기를 넘어야 되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강이 넘고 그래서 강 세 개, 산 하나를 넘어야 되니까 한 개 이상의 고개를 넘어야 된다. 아무튼 한 개 맞아요. 다음에 디귿. 도로에 찍혀 있는 방점을 통해 지역 간 대략적인 거리 파악할 수 있죠. 다음에 리을. 지도 곳곳에 여러 종류의 기호가 있는 것으로 보아 오늘날 지도의 범례 개념이 적용되었다. 그쵸. 곳곳에 뭐 봉수대 표시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그 지도의 기호를 표현하고 있는 설명을 범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범례 개념이 적용되었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기호에 대한 설명 이게 범례니까 기억을 제외하고 니은, 디귿, 리을이 맞으니까 답은 5번. 자, 7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체육센터 입지를 결정하고자 한다. 제시된 조건만을 고려할 때 A, 중 최적 지점을 고르면 자, 체육센터를 만들려는데 자, 체육센터는 두 주택단지에서 도달하는 시간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입지한다. 이동할 때는 지하철과 도보만을 이용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때 지하철 간의 이동 시간은 2분, 갈아타는 시간은 6분. 도보는 도로를 따라 이동하며 방안 한 칸을 이동하는데 10분이 소요된다. 자, 그러면 A에다가 체육센터를 만들게 되면 주택단지가 지금 위하고 아래 두 개가 있죠. 자, 그러면 위에서 오려면 걸어서 한 칸, 지하철 1호선 타고 한 칸을 이동하면 되죠. 자, 갈아타는데 6분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갈아타는 건 아니고 걸어서 10분 이동하는데 지하철 이동 시간은 한 칸에 2분. 그러면 위에 있는 주택단지에서는 12분 걸려서 A로 올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아래에 있는 주택단지에서는 A로 오려면 어디로 와야 될까? 만약 걸어서 전체로 A로 걸어서 온다면 방안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을 이동해야 되니까 60분이 걸리겠죠? 그럼 지하철 타고는 어떻게 걸린가 볼까요? 지하철 타고는 오른쪽으로 한 칸을 움직이게 되면 걸어서 한 칸 가는 거죠? 10분. 그런 다음에 빨간 지하철을 타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4분. 그러면 27분이네. 그쵸? 27분 정도 걸리는데요. 그러면 아까 있는 12분과 27분을 더하게 되면 39분. 물론 여기서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요. 즉 지도의 맨 바깥쪽에 있는 선 있잖아요. 갸도 도로인가 하는 게 좀 애매하긴 하죠. 그 도로인가. 자, 만약 그 맨 바깥쪽에가 도로가 아니라고 쳤을 때, 즉 지도의 안쪽으로만 움직여야 된다고 봤을 때 한번 볼게요. 만약 아래에 있는 주택단지에서 A를 가기 위해서는 위쪽으로다가 걸어서 한 칸, 그죠? 그러면 그 지하철 2호선이 나오죠? 지하철 2호선이 나와서 2호선 타고 한 칸, 2분 가고 그러면 이 지점에서 갈아타는데 6분. 그런 다음에 1호선을 타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 이동.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걸어서 10분에다가 지하철 타는 것만 해서 총 7칸에다가 환승하는 거 6분 해가지고 이 7에 14, 그다음에 6분 하면 20분, 아까 걸어서 10분에서 30분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A 지점에 있게 되면 아래 주택단지에서는 30분, 위 주택단지에서는 12분 이렇게 해서 총 42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B에 그 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위 주택단지에서는 걸어서 오면 되니까 10분만, 아래 주택단지에서는 걸어서 10분에다가 지하철 타고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 그리고 환승을 해야 되니까 해서 여섯 칸이면 12분, 환승하는 거 6분, 그럼 18분, 그러면 총 20, 아래 주택단지에서는
28분, 위에선 10분, 총 합치면 38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짧게 걸리는 곳이 어디인가를 찾아내는 거지. 자, 아무래도 이거에서는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선 있잖아요. 그건 도로가 아니라고 치고 안쪽에 있는 것만 보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시간 짧게 나오는 거 무엇인지 찾아보면 되겠죠. 다음 8번 문제. 다음 자료는 가다 지역에 대한 인터넷 검색 화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예로부터 제주도 사람들이 전설에 나오는 환상의 섬,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세워짐, 이어도죠. 자, 생태계의 보고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데 국토 최남단, 마라도. 다음에 생태계의 보고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해식의 동도와 서도 89개의 부속 도서, 독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가까운 유인도, 사람 사는 섬과의 거리는요, 마라도가 엄청 가깝죠.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나가 진짜 가깝다. 주변 해역의 평균 수온은 남쪽일수록 높으니까 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다가 좀 낮겠죠. 해 뜨는 시간은 가장 동쪽이 제일 빠른데 독도가 해가 제일 먼저 떠요. 다가 제일 빠르고 최고봉의 해발 고도는 이오도나의 물속에 잠긴 암초니까 마이너스 높이고요. 그 다음에 마라도도 되게 평탄해요. 그러다 보니까 독도도 별로 높진 않지만 셋 중에선 독도가 제일 높겠다. 자, 다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나와 다는 둘 다 화산섬 맞아요. 그래서 8번 문제의 답은 1번. 옳지 않은 거 1번. 자, 9번 문제. 자, 9번이요. 위치에 대한 것이다. 자료의 밑줄 친 경도에 나타나는 위치 개념을 적용해서 우리나라의 특성을 발표해보자. 자, 보니까 축구 경기에 대한 거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보다 영국과의 경도 차이가 작습니다. 그 말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영국과 시간이 조금밖에 차이 안 난다는 뜻이잖아요. 볼게요. 서울이 한낮일 때 서울의 대척점은 한밤입니다. 맞아요. 서울은 기온의 연교차가 큰 편입니다. 자, 지금 현재 경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교차를 이야기하면 안 되죠. 연교차는 대륙과 해양의 비열차로 연교차는 바닷가냐 내륙이냐 하는 지리적 위치에 대한 거죠. 자,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북극 항로의 이용 기간이 길어지면서 부산항의 중요성이 커질 것 같아요. 역시나 부산항의 중요성이 큰 건 주변 나라 혹은 지리적인 형태 이런 거랑 관련이 있잖아요. 자, 경도는 시간에 대한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중국 및 일본의 관계는 우리나라 국력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이거는 관계적 위치에 대한 거죠. 자, 우리나라의 북부지방은 주로 냉대기후, 중남부는 주로 온대기후입니다. 이것은 북쪽은 고위도고 남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따뜻한 저위도니까요. 이것은 위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무는 수리적 위치는 맞지만 경도에 대한 게 아니라 위도에 대한 거니까 경도에 대한 건 시간과 관련 있는 거, 즉 갑에 대한 게 맞습니다. 자, 10번. 그림은 영역과 벡터적 경제 수역을 모시도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고 물으면 답하시오. 자, 그림 보니까 니은이 영토, 디귿이 영해, 그럼 기역은 영토와 영해 위쪽 하늘, 영공이네요. 그럼 기선에서 200캐리까지 중 영해를 제외한 나머진 리을은 경제 수역이겠군요. 자, 그러면 연안국 이외의 국가가 디귿에서는 할 수 없지만 리을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 자, 디귿에선 못하는데 리을에선 할 수 있는 행위는요. 바로 통행하는 거죠. 경제수역에서는 통행은 자유로워요. 자, 11번. 다음은 두 지리지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이다. 가나 지리지에 대한 거, 가나는 신중, 동국, 여지, 승남, 택리지 중 하나임. 자, 가와 나를 보니 나가 눈에 확 띄는 게 건치, 연역, 산천, 여권. 아하, 나가 국가에 편찬한 관찬 지리지구나. 그럼 나는 신증, 동국, 여지, 승남. 그럼 가가 택리지겠네. 자, 가는 택리지이고 나는 신중, 동국, 여지, 승남이에요. 그럼 1번. 국토를 실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사상, 실학사상이라 그렇죠? 이거는 택리지에 해당할 거고요.
인간과 자연의 상호 연관성을 토대로 지역성을 설명하였다. 좋은 말이죠. 그래, 실학자라면 이렇게 지역성을 설명했겠죠. 2번 맞고요. 3번, 국가 통치에 필요한 자료 수집해서 편찬하였다. 이건 관찬 지리지에 대한 설명이니까 나에 대한 거 맞죠. 자, 저자의 주관적 해석이 많이 담겨 있는 건 실학자들의 책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맞고요. 5번은 반대로 적어졌군요. 12번 가나 지도에 대한 옳은 설명. 가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나는 지구 전후도네요. 그럼 기억, 실학 사상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나가 실학에 가깝겠죠. 조선 후기에 제작된. 다음에 니은, 천원 지방의 세계관은 천하도에 대한 거예요. 도교 사상이니까. 그럼 둘 다 해당 사항 없어요. 지도 제작 시기는 가가 조선 전기이고 나는 후기니까 가가 이를 것이고, 그리고 각 지역의 공간 정보가 실제와 가깝다. 뭐 둘 중에서는 아무래도 정보가 좀 더 많이 축적되어 있고 과학적인 형태로 제작된 나가 실제와 좀 가깝겠죠. 자, 그러니까 옳은 설명은 디귿과 리을. 답은 5번. 13번. 가다 국토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한반도는 그 생김새가 나약한 토끼의 모습을 닮아 의지할 수밖에 없어. 이거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의 어떤 식민사관이죠. 자, 나는 잠시만요. 자, 나를 갈게요. 국토의 잠재력을 높이고 국민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속국도 건설, 댐 건설 등 국토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최근에 한참 개발할 때 70년대 생각이죠. 다 국토 위주의 성장 위주의 국토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누리고 후손에게 쾌적한 환경 물려줄 수 있다. 현재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약간 생태학적인 관점을 나타내고 있는 거네요. 자, 가는 일제의회 강요인데 부정적 국토관 맞죠? 나는 70년대 맞고요. 다는 지속 가능한 개발 맞고요. 자, 국토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는 건 가보단 나겠죠? 자, 기억, 니은, 디귿. 다음 14번. 제시된 자료만을 이용한다고 할 때 지리정보 체계를 활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내용. 제시된 자료만을 이용하래요. 자, 그럼 볼게요. 1번 편의점별 상권 면적. 상권이라는 건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물건 사러 오나 그래서 이 편의점의 물건이 어디까지 팔리나 이게 상권인데요. 이런 자료에서는 상권을 파악할 수 없어요. 실제로 손님들이 어디서 오는지 손님들의 주소를 알 수 있어야 해요. 다음에 2번 해발 고도별 도로 길이. 자, 해발 고도 있고 도로망 있고 그래서 해발 고도별로 도로의 길이를 파악할 수 있겠는데요. 다음에 3번 용도별 토지 이용 면적 비율. 자, 용도 토지 이용 있죠. 맨 아래 토지 이용을 보게 되면 그 토지 이용상에서 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건 어떤 토지 이용이고 뭐 하얀색은 어떤 토지 이용이고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 이용별, 용도별 면적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4번 해발 고도별 토지 이용 현황. 해발 고도가 바로 위에 있고 그 아래 토지용이 있으니까 해발 고도별로 토지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토지 소유 현황별 토지 이용 현황. 자, 위에 토지 소유 현황이 있고 그리고 아래 토지 이용이 있으니까 토지 소유 현황별 토지 이용 현황도 역시나 파악할 수 있겠죠. 알 수 없는 건 1번이에요. 15번 가나 통계 자료를 한 장의 지도로 표현하기 위해서 할 때 가장 적절한 통계지도 유형. 자, 가는 벚꽃 개화일, 벚꽃이 피는 시기가 쭉 적어져 있는데 여수와 광주는 똑같이 3월 19일이죠. 그러면 3월 19일 선에 쭉 그리다 보면 여수와 광주를 통과해서 그려지겠네요. 이거 등치선도로 그리기 좋아요. 외국인 수. 경기도는 남자는 이만큼, 여자는 이만큼 해서 수를 갖다가 원의 크기로 표현하고 남자와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쪼개가지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걸 표현하기 좋은 것을 보기에서 한번 볼게요. 보기에서 보면
아까 벚꽃, 개화일은 A 같은 선으로 표현하면 좋을 거고, 남자, 여자는 C, 원의 크기와 남녀 간에 이렇게 나눠진 색깔로 표현하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양을 표현하고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표현할 때 도형 표현도가 참 좋아요. 그래서 A와 C가 좋겠습니다. 16번 다음 글의 빈칸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는 어디에 위치해서 겨울에 북쪽의 한랭 건조한 대륙성 기단과 여름에 남쪽의 고온 다습한 해양성 기단에 의한 계절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기후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거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와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륙의 동쪽 끝 바닷가 대륙 동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거대한 대륙과 거대한 바다 사이에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대한 거 답은 음, 가장 옳은 거 그러면 4번과 5번이 다 해당되죠. 다 해당되는데 이 중에서 이 겨울에 차가운 북서풍, 여름에 고온다습한 해양성 이거는요. 4번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거대한 대륙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5번에 있는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반도 이것은 예를 들면 이탈리아도 반도고 그죠? 여러 반도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반도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편서풍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계절풍 영향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륙의 동쪽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편서풍이 막혀버리고 대신 계절풍 영향을 받아서 겨울에는 한랭 건조하고 여름에는 고온 다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4번, 5번이 둘 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건 맞죠. 맞는데 지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이런 기후상의 특징을 나타내는 건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는 해안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따라서 지리적 위치 중 4번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해야 돼요.